제발 올해 명절에는 오지 마. 너희들이 오는 게 이제는 무섭구나. 이 한마디가 그날 제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이 듣고 얼어붙었고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문 앞에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사람들은 묻겠죠. 어머니가 왜? 명절에 가족이 오는 게 왜 무섭다는 거지? 하지만 저도 모릅니다. 언제부터인지 아들 내외가 오는 날이면 심장이 뛰고 차례상 앞에 서면 손이 떨리고 며느리 얼굴만 봐도 말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그날 저는 며느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 셋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아들은 말하지 않았고 며느리는 숨었고 저는 서랍 속 병원 봉투를 혼자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시어머니의 두려움, 며느리의 공포, 그리고 아들의 침묵이 만들어낸 3년의 오해와 진실, 그 전부를 담고 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눌러주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 창가에 앉아 달력을 바라보던 순간부터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겨울 아침 강명수는 창가에 앉아 달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명절 날짜가 사흘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명수는 달력을 보다 말고 시선을 거두고 천천히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김치통 하나와 반찬 몇 개만이 쓸쓸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명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며느리가 올까, 오지 않을까? 3년 전 그날 이후로 명절이 기다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 오면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곤 했는데 이제는 달력만 보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명수는 냉장고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거울을 보니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이 밀어 넣어둔 하얀 봉투가 보였습니다. 대학병원 신경과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명수는 봉투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3년 전 받은 진단서였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초기 소견. 의사는 아직 초기니까 잘 관리하면 천천히 진행될 겁니다라고 말했지만 명수는 그날 이후로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며느리는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다 결국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명수는 봉투를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날 밤 명수는 혼자 거실 탁자에 접시를 꺼내 놓았습니다. 차례상을 차리는 연습이었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놓는지 순서가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헷갈렸습니다. 명수는 접시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바람이 낮게 울었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들어 어둠 속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이지은은 부엌에서 명절 음식 재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재료를 하나씩 손질하면서 시계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올해도 시댁에 가야 할까요? 거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진우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진우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올해는 엄마 댁에 가야 할 것 같아. 지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은은 행주를 줍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친정 시어머니가 지은에게 던졌던 말들이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나서? 시집온 주제에 목소리가 왜 그래? 그때 지은은 26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였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가 된 지은에게 친정 시어머니는 차가웠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명절 때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날카로운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지은은 그 집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시댁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숨이 막혔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가야죠.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진우는 아내의 얼굴을 보며 괜찮아? 라고 물었지만 지은은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며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괜찮은 척하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진우 앞에서 시어머니 앞에서 언제나 괜찮은 척했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천장을 바라보며 시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강명순 씨, 시어머니는 지은을 싫어할까요? 아니면 지은이 시어머니를 싫어하는 걸까요? 지은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시댁에 가는 게 명절이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침실 창문 너머로 겨울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지은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아들 서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9살 아이의 목소리는 예민했습니다.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괜찮아. 서준은 엄마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명절은 사흘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회사 책상 앞에서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명절 휴가 신청서가 떠 있었습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하는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마우스를 움직였다가 멈췄습니다. 키보드 위에 올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이번 명절에 장모님 댁 가냐? 고 물었지만 진우는 애매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진우는 어머니 집 서랍에서 요양원 안내 책자를 꺼내 읽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병원에 가셨고 진우는 혼자 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고 약속을 잊고 화를 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요양원 상담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름, 나이, 증상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서명란 앞에서 펜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 진우는 서류를 찢었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쓰레기통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진우를 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오늘 집에 왔었니? 네, 엄마. 뭐하러?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서랍을 열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진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린 서류 조각을 어머니가 봤을 거라는 걸. 그 이후로 어머니는 변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더 예민하게 반응했고 진우와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진우는 여러 번 설명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진우는 그때부터 어머니와 거리가 생겼습니다. 명절 때도 전화 통화할 때도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진우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전화번호부에 떠 있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다시 껐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엄마, 명절에 갈게요라고 말하면 어머니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진우는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 팀장, 먼저 갑니다. 그래, 조심히 가.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우는 차 안에서 다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름을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가 끊기를 반복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기 직전에 매번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현관에서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연락했어요?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 할게. 하지만 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연락하지 못할 거라는 걸. 그날 밤 진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명절 아침 강명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어제 준비해둔 재료를 꺼냈습니다.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손이 떨렸지만 명수는 칼을 들었습니다. 고사리를 썰다가 칼끝이 빗나갔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도라지를 다듬다가 또 손이 멈췄습니다. 명수는 칼을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빛이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아들이 11시에 온다고 했습니다. 명수는 서둘러 음식을 마저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탁자 위에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놓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헷갈렸습니다. 명수는 거실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잠깐 멈춰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어떻게 볼까요? 오전 11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명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진우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은 명순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명수는 그래, 들어와라고 짧게 말하고 몸을 돌렸습니다. 뒤따라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 4사람이 앉았습니다. 명수는 소파 한쪽에, 지은은 맞은편에, 진우는 그 사이 어딘가에, 서주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진우가 엄마 건강하셨어요? 라고 물었지만 명수는 응하고만 대답했습니다. 지은은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준만이 할머니에게 다가가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명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손길이 어색했습니다. 그래, 많이 컸네. 서준은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웃었지만 명수는 곧 손을 거두었습니다. 지은이 서준아, 할머니 옆에 앉아라고 말했고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수는 차례상을 가리키며 차례 지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진우가 일어서며 네, 그럼 준비할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4사람은 차례상 앞에 섰습니다. 명순이 향을 피우고 진우가 절을 했습니다. 지은도 따라 절을 했지만 손 모양이 조금 달랐습니다. 명수는 그걸 봤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준이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었고 명수는 응, 그래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4사람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명수는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더 꺼내왔습니다. 지은은 일어나 도우려 했지만 명수는 괜찮아.
앉아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지은은 다시 앉았습니다. 그날 오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명수는 상 앞에 서서 진우 가족이 절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은이 절을 하는 동안 명수는 그 손 모양을 유심히 봤습니다. 왼손이 위에 있었습니다. 명수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절이 끝나고 지은이 일어서자 명순이 무심코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절을 그렇게 하는구나. 지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는 이렇게 배웠어요, 어머니. 지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 집안마다 다르지. 진우는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준은 엄마와 할머니 사이를 오가며 눈치를 봤습니다. 명수는 상을 정리하며 밥 먹자라고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에도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명순이 서준의 그릇에 반찬을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야지, 너무 말랐네. 서준이 네, 할머니하고 대답하자 지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잘 먹고 있어요, 어머니. 요즘 입맛도 좋아졌어요. 명수는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내가 잘못 말했나?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말끝을 흐렸습니다. 명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너무 안 먹어. 우리 때는 밥 한 공기는 기본으로 먹었는데. 지은은 네, 그러셨겠어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진우가 엄마 요즘은 식습관이 달라졌어요 라고 말했지만 명수는 듣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마른 것 같아. 지은이가 밥을 제대로 안 챙겨주나?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 챙기고 있어요. 지은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명수는 그래. 그럼 다행이네라고 말했지만 공기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소리만이 식탁을 채웠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물을 마시는 소리, 입술을 움직이는 소리. 서준은 밥을 천천히 씹으며 엄마와 할머니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명순이 그릇을 정리하려 하자 지은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니. 명수는 괜찮아. 내가 할게라고 말했지만 지은은 이미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명순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진우는 거실에 그대로 앉아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서준은 아빠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랑 할머니 사이가 안 좋아?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어쩐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부엌에서 명순과 지은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지은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명순은 그 옆에 서서 행주로 그릇을 닦았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두 사람의 팔이 자꾸 부딪혔습니다. 지은이 죄송해요라고 말할 때마다 명수는 아무 대답 없이 한 발짝 비켜섰습니다. 물소리만이 부엌을 채웠습니다. 명순이 그릇을 선반에 올려놓으려 하자 지은이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니. 명수는 손을 거두며 그래, 내가 해라고 말했습니다. 지은이 그릇을 선반 왼쪽에 놓자 명순이 말했습니다. 그릇은 여기 놓는 게 아니야. 오른쪽에 놓아야지. 지은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그릇을 옮겼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지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언제나 이렇게 조심스러웠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명수는 그게 자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명순이 불렀습니다. 지은이 돌아봤습니다. 네, 어머니. 명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오늘 온 거 억지로 온 거 아니지?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히 와야죠. 명수는 지은의 눈을 봤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명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 설거지 끝나면 나와. 명수는 부엌을 나와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지은은 혼자 남아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물을 틀어놓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거실에서는 진우가 TV를 켜놓고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순이 소파에 앉자 서준이 할머니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명수는 응, 괜찮아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TV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명절 교통 상황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지은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소파에 앉으려 하자 명순이 말했습니다. 지은아, 차 한잔 할래?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끓일게요. 명수는 아니야, 내가 할게라고 말하며 일어섰습니다. 지은은 다시 앉았습니다. 명순이 부엌으로 가자 지은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는 동안에도 대화는 없었습니다. 명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다 말고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일은 잘 돼? 지은은 네, 괜찮아요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명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습니다. 지은이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명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며느리가 빨리 가고 싶어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명수는 차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흐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작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오후 3시가 지났습니다. 지은은 가방을 챙기며 서준에게 말했습니다. 서준아,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가자. 서준이 할머니에게 다가가려 하자 명순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빨리 가려고?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지은은 명순을 쳐다봤습니다. 아이가 피곤해서요, 어머니. 명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오는데 그것도 못 참아? 명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은은 놀란 표정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머니. 아이가 정말... 명순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이 핑계 대지 마. 시어머니가 그렇게 불편해? 진우가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명수는 아들을 쳐다보지 않고 며느리만 바라봤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수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해? 그럼 무슨 뜻이야?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친정 시어머니가 소리치던 모습, 자신을 몰아세우던 그 목소리. 지은은 숨이 막혔습니다. 나한테 오는 게 그렇게 싫은 거지? 명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가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지은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명수는 아들을 밀쳤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맨날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준이 엄마 뒤에 숨으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지은은 아들을 안으며 명순을 마주봤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분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말만 하면 되는 거야?
명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너는 날 한 번도 좋아한 적 없잖아. 날 보면 불편해하고 말 한마디 하면 피하고.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말해봐. 명순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명수는 한참을 지은을 바라보다 돌아섰습니다. 오지 마. 다시는. 지은은 멈춰섰습니다. 진우가 엄마라고 불렀지만 명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준이 울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아들을 안고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 방문 앞에 섰다가 결국 아내를 따라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명수는 방 안에서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명수는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수는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 사이로 내다봤습니다. 진우의 차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커튼을 다시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명순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고 문자도 없었습니다. 명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켜놓고 있었지만 화면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냉장고에는 명절 음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명수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명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명수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손자 서준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명수는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진우가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명수는 짧게 말하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서준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진우는 현관에 서서 엄마 서준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라고 말했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우는 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에 데리러 올게요. 명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차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준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명수는 부엌으로 가서 과일을 깎아왔습니다. 먹어. 서준은 고맙습니다. 할머니라고 말하며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명수는 손자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TV에서는 여행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화 풀렸어요? 명수는 손자를 쳐다봤습니다. 응.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TV를 봤습니다. 명수는 손자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많이 컸습니다. 작년보다 키도 크고 얼굴도 야위었습니다. 서준아, 학교는 재밌어? 네, 재밌어요. 서준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명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준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화장실 어디예요? 명순이 가리켰습니다. 저기. 서준은 복도를 지나다가 할머니 방문이 열린 걸 봤습니다. 아이는 호기심에 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침대 옆 서랍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서준은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봤습니다. 하얀 봉투가 보였습니다. 대학병원 신경과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준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경도인지장의 초기 소견. 아이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병원 진단서라는 건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아프다는 것도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서준은 봉투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명순이 돌아보다가 얼어붙었습니다. 명순은 황급히 일어나 서준에게서 봉투를 빼앗았습니다. 왜 남의 방을 마음대로 들어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준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문이 열려 있어서. 명수는 봉투를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건강검진 결과야. 서준은 할머니의 얼굴을 봤습니다. 할머니는 울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아파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명수는 손자의 작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준은 아빠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저녁 진우는 서준을 데리러 어머니 집에 갔습니다. 차 안에서 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할머니 아픈 것 같아. 진우는 운전대를 잡은 채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서준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병원 봉투 사진이었습니다. 서준이 몰래 찍어둔 것이었습니다. 대학병원 신경과. 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머니가 병원 다니는 것 같아요. 서랍에 이게 있었어요. 진우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날짜가 3년 전이었습니다. 진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때부터였습니다. 어머니가 달라진 게, 서준이 아빠, 할머니 괜찮은 거예요? 라고 물었지만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지은이 어디 가요? 라고 묻자 진우는 엄마 집에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차를 몰고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뒤에 명순이 문을 열었습니다. 왜 왔어? 명순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지만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명순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진우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명순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엄마, 진우가 불렀습니다. 명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원 다니는 거 알아요. 명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명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3년 전부터. 진우의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어머니가 갑자기 예민해진 이유,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이유, 같은 말을 반복하고 약속을 잊고 화를 내던 이유. 진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명수는 한참을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짐이라니요. 너는 이미 알고 있었잖아. 그래서 요양원 알아봤던 거잖아. 명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3년 전 그날, 어머니가 정말 봤던 것이었습니다. 엄마, 그건. 명순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괜찮아. 난 이해해. 치매 걸린 엄마 누가 곁에 두고 싶겠어. 진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는데? 명순이 물었습니다. 진우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엄마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명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결국 안 보냈잖아.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못 보냈어요. 엄마니까요. 명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명절 그날 왜 그러셨어요? 명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며느리가 날 싫어하는 것 같았어. 빨리 가려고 하는 것 같았고, 그게 화가 났어.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봤습니다. 주름진 손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지은이를 싫어해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싫어하지 않아. 그냥 불편한 거야. 내가 며느리한테 뭘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자꾸 잊어버리고 같은 말 반복하고 며느리가 날 보면 불편해할 것 같아서. 진우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서로를 피하고 있었다는 걸. 같은 시각 지은은 집 안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준은 학교에 갔고 남편은 시어머니 집에 갔습니다. 지은은 옷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였습니다. 몇 년 전 명절 때 시어머니가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봐. 그때 명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은은 상자를 받아놓고 잊고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공책 몇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5년 전이었습니다. 지은은 무심코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며느리가 처음 집에 왔다. 조심스러운 아이다. 내가 잘해줘야겠다. 지은은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잘해줘야겠다. 지은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처음 시댁에 갔던 날 시어머니는 정말 친절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불편해하는 것 같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지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불편해한다. 지은은 그랬을까요? 생각해보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를 대할 때마다 긴장했고 조심했습니다. 그게 불편함으로 보였을까요? 지은은 계속 읽었습니다. 며느리와 대화가 잘 안 된다. 내가 너무 나이 든 걸까?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은 잘 모르겠다. 더 넘겼습니다. 3년 전 날짜가 나왔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경도인지장애 초기라고 한다. 아직은 괜찮다고 했지만 점점 기억이 흐릿해진다. 아들한테 말해야 할까? 며느리는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지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3년 전,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아팠던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미안하다. 내가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다. 어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며느리가 대답을 안 해서 화를 냈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이미 물어본 질문이었던 것 같다. 며느리 표정이 불편해 보였다. 내가 며느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다. 지은은 공책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은 그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같은 질문을 반복했던 것. 지은이 대답했는데도 또 물었던 것. 지은은 그때 왜 그러시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을 시험하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를 믿지 못해서 일부러 확인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눈물이 났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년 전 날짜였습니다. 요즘은 일기 쓰는 것도 힘들다. 무슨 말을 쓰려고 했는지 잊어버린다. 며느리와 아들이 명절에 왔다 갔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 다만 며느리가 불편해했다는 것만 기억난다. 미안하다. 내가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는데 오히려 짐이 되는 것 같다. 지은은 공책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은은 상자 안을 다시 뒤졌습니다. 다른 공책들도 꺼내 읽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 메모해둔 것들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좋아하는 음식 된장찌개, 나물. 지은이 생일 4월 12일. 서준이 좋아하는 과자 초코파이. 지은은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억하려고 애썼던 것이었습니다. 잊지 않으려고, 며느리를 잘 대하려고, 손자를 기억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진우가 받았습니다. 여보.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 어머니 일기장 봤어. 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가 줬던 상자 안에 있었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지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은은 혼자 조용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진우는 다시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명수는 문을 열며 또 왔네라고 말했습니다. 진우는 할 말이 있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진우는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에 요양원 서류 작성한 거 엄마가 봤죠?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어.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알았지. 내가 너한테 짐이라는 걸. 명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진우는 얼굴을 들어 어머니를 봤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명수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뭐였는데? 요양원 알아본 게 무슨 뜻이었어?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진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약속을 잊고 병원에 가자고 해도 안 간다고 하시고 지은이와도 자꾸 부딪히고. 명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려고 한 거야?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방법을 알아보고 싶었어요. 제가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명수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근데 결국 안 보냈잖아.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못 보냈어요. 서류를 다 작성하고도 서명을 못했어요. 엄마니까요. 엄마를 어떻게 보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수는 한참을 아들을 바라보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생각은 했잖아. 나를 보낼 생각을.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미안해요, 엄마. 진우가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겁났어요. 엄마가 점점 달라지는 게 제가 엄마를 지켜줄 수 있을지, 지은이와 엄마 사이에서 뭘 해야 할지. 명수는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아들도 힘들었구나. 명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만 괴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힘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너한테 미안해. 명순이 말했습니다. 내가 병원 진단받고도 너한테 말 안 했어. 짐되기 싫어서. 그래서 혼자 버티려고 했어.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명수는 웃었습니다. 그래도 부담되는 건 사실이잖아. 나도 알아. 치매 걸린 엄마 누가 편하게 보겠어?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은 병원 다니세요? 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년 전에 끊었어. 약 먹어도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더라. 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시 가셔야 해요, 엄마. 제가 모시고 갈게요. 명수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진우는 잠시 멈췄습니다. 지은이도 엄마 걱정하고 있어요. 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 거야. 며느리는 날 불편해해.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지은이가 어제 엄마 일기장 읽었대요. 명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일기장? 엄마가 예전에 줬던 상자 있잖아요. 거기 들어있었던 일기장이요. 명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5년 전쯤 며느리에게 건넸던 상자. 그 안에 자신의 옛 일기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명수는 그걸 잊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읽었다고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기가 엄마 마음을 몰랐다고. 명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며느리도 괴로워하고 있었구나. 그날 밤 진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소파에 앉자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진우는 한참을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많이 힘들어 하셨어.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어머니한테 미안해. 진우가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지은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어머니 일기장 다 읽었어. 지은이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나를 싫어한다고만 생각했어. 그런데 어머니도 나한테 미안해하고 계셨어. 지은은 무릎 위에 놓인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좋은 며느리로 대하고 싶어 하셨어. 기억하려고 애쓰셨고 잊지 않으려고 메모까지 하셨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는 아내 옆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봤습니다. 나도 고백할 게 있어. 진우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지은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 친정 시어머니한테 학대받았어. 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26에 처음 결혼했을 때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였어. 친정 시어머니는 나한테 너무 가혹했어. 밥을 먹을 때마다, 청소할 때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소리를 질렀어. 내가 뭘 안다고 시집온 주제에 그런 말들을. 지은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진우는 아내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 그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시댁이 무서웠어. 지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도 명절 때마다 늘 긴장했어. 또 그런 말을 들을까봐. 또 그렇게 대접받을까봐.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 오히려 조심스러워 하시고 나한테 미안해 하셨어. 지은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오해했어. 내 과거 때문에. 진우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나도 몰랐어. 지은은 남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우는 아내의 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지은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사과하고 싶어? 내가 어머니를 오해했다고, 제대로 대하지 못했다고.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같이 가자. 다음 날 오후 세 사람은 명순의 집 거실에 앉았습니다. 명순은 소파 한쪽에, 진우와 지은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침묵이 달랐습니다.
서로를 피하는 침묵이 아니라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침묵이었습니다.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명순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일기장 읽었어요. 명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한테 들었어. 지은은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며느리한테 잘못했어. 나도 너 많이 불편하게 했잖아.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지은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결혼 때의 일, 친정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상처, 그래서 시댁이 무서웠던 것. 명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말을 마치자 명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랬구나. 명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너한테 그런 상처를 건드렸구나. 미안해, 지은아. 아니에요, 어머니.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저는 제 과거 때문에 어머니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아프신 것도 몰랐고 저를 배려하시는 것도 몰랐어요. 명수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명수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미안해. 명절 그날 너한테 소리 지른 거.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명수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와 아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우리 셋 다 서로한테 상처 안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아프게 만들었네요. 명순과 지은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 앉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명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상처 줬구나.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명수는 손을 내밀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지은은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죄송해요. 어머니가 아프신 것도 모르고. 명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나도 숨겼어. 너한테 짐 되기 싫어서. 지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는 짐이 아니에요. 명수는 며느리의 얼굴을 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진우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셋 다 서로를 위한다고 했던 거네요. 근데 방법을 몰랐던 거고. 명순과 지은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우리한테 짐 되기 싫어서 병을 숨겼고, 지은이는 엄마한테 상처 주기 싫어서 조심했고, 나는 두 사람 사이에서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침묵했고, 명수는 아들을 봤습니다. 너도 힘들었겠다. 진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야말로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도망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은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당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거잖아. 진우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그래도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명순이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지.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명순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병원 같이 가요,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갈게요. 명수는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봤습니다. 너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모시고 싶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요. 우리 셋이 같이 가요. 명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맙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실 생각 없으세요? 명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우가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라고 말했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여기가 편해. 그럼 자주 뵐게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주말마다 올게요. 서준이도 데리고 오고. 명수는 손자 이름을 듣자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서준이. 그 아이가 날 무서워하지 않을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서준이는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명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진우가 서준이가 엄마 걱정 많이 했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명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너희들 걱정 많이 했어. 특히 지은이.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요?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너한테 잘해주고 싶었는데 자꾸 잊어버리고 실수하고 그게 미안했어. 지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는 충분히 잘해주셨어요. 제가 몰랐던 것뿐이에요.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지만 이번에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명순이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차 한잔 할래? 지은이 따라 일어섰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명수는 그래라고 대답하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부엌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진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부엌에서 명순과 지은이 나란히 서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좁은 부엌이었지만 이번에는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찻잔을 꺼내자 명순이 그 찻잔 예쁘지? 라고 말했습니다. 지은은 네, 정말 예쁘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명순이 내가 젊었을 때 샀던 거야 라고 말하며 추억을 꺼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세 사람은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명순이 말했습니다. 오늘 고마워. 너희들이 와줘서. 진우가 저희야말로요. 엄마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은이 다음 주에 또 올게요라고 말하자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수요일 오후 지은은 시어머니 집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명순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명수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오셨나 싶어서요. 지은은 손에 든 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병원 같이 가요. 명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예약해뒀어요. 명수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지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명수는 한숨을 쉬며 들어와라고 말했습니다. 지은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명수는 방으로 가서 외투를 꺼내 입었습니다. 진우는? 명순이 물었습니다. 회사 갔어요. 저희 둘이 가기로 했어요.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운전하는 동안 명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지은아, 명순이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고마워. 지은은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잠깐 봤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신경과로 올라갔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명수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이 명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하지만 손은 차가웠습니다. 이름이 불렸습니다. 강명수님. 두 사람은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명순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시네요. 1년 만이죠? 명수는 네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보호자시죠?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며느리입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경도인지장의 중기 정도입니다. 꾸준히 약을 드시고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가족분들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환자분이 혼자 계시면 증상이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지은이 자주 찾아뵐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게 좋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두 사람은 약국으로 갔습니다. 지은이 약값을 계산하자 명순이 내가 낼게라고 말했지만 지은은 괜찮아요라고 웃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명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다 말고 지은을 봤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요, 어머니? 이렇게 손 많이 가게 해서. 지은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명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나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어. 명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시어머니는 나한테 엄격했거든. 그래서 난 며느리한테는 다르게 하고 싶었어. 근데 자꾸 잊어버리고 같은 말 반복하고 그게 창피했어.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충분히 좋은 시어머니예요. 저를 위해 메모까지 하셨잖아요. 일기장에서 봤어요. 명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거 다 읽었구나.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생각하셨는지 알았어요. 명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저야말로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겨울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서준이랑 같이 올게요.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차가 명순의 집 앞에 멈췄습니다. 명순이 차에서 내리려 하자 지은이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명순이 돌아봤습니다. 사랑해요. 지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명수는 잠시 멈춰 섰다가 웃었습니다. 나도.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지은은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백미러로 시어머니가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세 사람은 함께 꽃구경을 가기로 했습니다. 명순이 좋아하는 벚꽃을. 그렇게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 명순의 집 거실에 네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명순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진우와 지은은 마주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준은 할머니 옆에 붙어 앉아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같은 공간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명수는 손자의 손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서준이 할머니 다음 주에도 올게라고 말하자
명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기다릴게. 서준은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명수는 손자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할게요. 명순도 일어서며 나도 같이 할게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부엌에 나란히 서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지은이 그릇을 헹구면 명순이 물기를 닦았습니다. 자연스러운 호흡이었습니다. 명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지은은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무엇이오, 어머니? 이렇게 와줘서, 날 버리지 않아서. 명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은은 손을 닫고 시어머니를 마주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명수는 며느리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이제 알아. 두 사람은 다시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물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진우와 서준이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주사위를 던지며 아빠 이겼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진우는 웃으며 내가 이겼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진우는 부엌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설거지가 끝나고 네 사람은 다시 거실에 모였습니다. 명순이 차 마실래? 라고 물었고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 제가 끓일게요 라고 말하자 명수는 같이 하자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준에게 말했습니다. 서준아, 할머니 많이 좋아졌지?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응, 할머니가 웃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차를 마시는 동안에도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명순이 요즘 날씨가 많이 춥네라고 말하면 지은이 그러게요.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추운 것 같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진우가 이번 주말에 눈 온다던데요 라고 말하면 서준이 눈사람 만들자 라고 소리쳤습니다. 명수는 손자를 보며 할머니도 같이 만들까? 라고 물었고 서준은 네 라고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시계를 보며 슬슬 가야 할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이번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서준이 할머니를 안으며 할머니 또 올게라고 말했습니다. 명수는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할머니 기다릴게. 지은이 일어서며 다음 주 수요일에 병원 가는 날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명수는 알았어라고 대답했습니다. 현관에서 네 사람은 잠시 서 있었습니다. 명순이 먼저 말했습니다. 조심히 가. 진우가 네, 엄마. 건강하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은이 어머니 사랑해요라고 말하자 명수는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나도. 서준이 할머니 사랑해 라고 소리쳤고 명수는 웃으며 할머니도 사랑해라고 대답했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명수는 홀로 거실에 섰습니다. 조용했지만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진우의 차가 멀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명수는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서준이 그려놓은 그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와 아빠와 자신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명수는 그림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기억은 흐릿해질 것이고, 같은 말을 반복할 것이고, 어려운 순간들이 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손자도 모두 함께였습니다. 명수는 그림을 냉장고에 붙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명수는 작게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겨울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벚꽃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명수는 달력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려도 괜찮았습니다. 가족이 기억해 줄 테니까요. 명수는 창가에 서서 어둠이 내리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그 별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